예,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. 가짜뉴스로 모욕, 한동훈 장관이 이겼다.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. 바로 화면을 좀 볼까요? 정미영 의원님. 최근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의회 연설 때 강조했고 이번 정부에서 꽤 핵심 가치로 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까? 그 해운대 LCT 수사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하질 않았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기자가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그 해운대 LCT 수사 왜 그 모양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. 예. 1억을 했는데 그중에 1,000만 원이 인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예,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청담동 술자리, 예. 그거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그때 당시 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억 소송을 걸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. 아마 이 금액 1,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요. 예.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인정되지 않을까. 예, 추측을 해보는 거죠. 이현주 의원님, 이게 네. 사실은 뭐 장관이 뭐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한 장관이 이 가짜뉴스 근절과 엄단에 대한 뭐 사회적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나선 겁니까?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지금 문제입니다. 문제는 뭐냐면 예전 같으면 가짜뉴스라는 게 공론회장에서 밝혀지면 그 어떤 가짜뉴스 했던 사람이면 사과하고 그게 또 아닌 걸로 알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어떤 가짜뉴스는 이 가짜뉴스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.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진영 논리 또 팬덤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여론조사 해보면 30%는 지금 또 진실도 다 믿고 있습니다. 그게 왜냐하면 이게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놔두면 가짜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다들 이렇게 하면 그 생산한 사람은 그걸로 통해서 이득을 얻고 다 아시겠지만 그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저 후원금 그냥 다 채웠잖아요. 그리고 또 그걸 이야기했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후원금 많이 받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진실이 져버리면 가짜뉴스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일일이 아마 소송을 거는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책임 묻는 선례를 남겨야 됐다라는 게 한 장관 얘기였고 방금 자막에 한번 다시 비춰주실까요? 이번에 1심에서 1,000만 원 배상 패소 이 해당 기자는 항소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. CCBB를 다시 가릴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저희가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. 오늘 일부 시민단체가 가짜뉴스의 핵심 인물로 야권의 이 사람들을 꼽았습니다.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.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.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.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좋은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?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.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?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1년간 최악의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? 물론 이걸 정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공정성, 균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. 다만 일단 사실상 거짓말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
지금 정도 현재로서는 가짜뉴스로 치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좀 더 자정 기능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. 그렇죠. 일단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뭐 여야 정치 진영을 나눠서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을 어떤 현혹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 공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. 다만 이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당연히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뭐 김어준 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. 국민의힘의 유상범 그 대변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일본에 대해서 무릎 꿇려고 무조건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어가 유상범 대변인은 일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가짜 뉴스로 선정이 됐거든요. 그런 것처럼 여야를 나눠서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근거 없는 가짜 뉴스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.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유 얘기를 5위에서 하나하나 묶어서 짚어봤습니다.